그러니까 주력 콘텐츠 제가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밀지만 그쵸. 세상에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주력이 될 수가 없는데 오늘 꽃더뷰에서는 김지혜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초보엄마 전문 코치 김지혜이고요. 현재 새아이 키우면서 부모 교육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차 코치님이시죠? 올해로 16년 됐어요. 제가 2007년에 코칭을 배우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 KPC를 땄더라고요. 그래서 한 16년째 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전에 저는 이제 영어를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뭐 해외 마케팅 일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파견하는, 그래서 리더십 훈련하고 네. 국제 교류하는 그런 뭐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대단히 빡셌던 일을 했었고, 직장 생활 한 4년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보통은 막 대기업 다니시다가 코치가 되고 막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네. 좀 다른 경로셨네요. 네. 제가 처음에 코칭 배울 때만 해도 다 이렇게 양복 입으신 중견 간부 출신 분들이, 아니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50대 후반, 60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공부하고 그랬는데, 뭐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도 일단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코칭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잘 되셨어요? 뭐 잘 됐다고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지금처럼 잘 됐냐고. 근데 아니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었고요. 지금도 힘들 때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뭐 한 석 달 뒤에 강의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데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었죠. 네, 왜 안 그렇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잘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코치님을 모시고 싶어서 무려 거의 한 석 달을 기다렸잖아요. 네, 맞아요. 석 달 동안 저희 코터뷰에 아무도 안 올라왔어요. 왜냐면 코치님 기다린다고. 아, 네. 그럴 만큼 엄청 바쁘신 분이시잖아요. 바빴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시도들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코칭을 배우고 한 1년이 지났는데, 배우는 동안은 너무 좋았는데 이걸로 돈을 버는 거는 너무 또 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시키지에 대한 고민을, 답을 찾다가 너무 또 힘들었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 선배 코치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또 2년을 쫓아다니면서 제 안에 그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비합리적인 신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걷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코칭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도약이 여러 번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가 1번이었던 것 같고, 그 선배 코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거의 막 흡수했죠. 두 번째가 그 학습 코칭 이쪽으로 자리를 잡고 강의를 막 다니면서 소득도 생기고, 또 그때도 개인 코칭 계속 병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또 많이 벌었었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는 일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이 책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물밑 작업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네. 엄마들한테 계속 재능 기부 라이브 코칭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 교실 수업을 제가 열었었고, 제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막 모집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일이 풀리기 시작한 거는 책이 나오면서였어요. 그때가 3번째 정도라고 할 수 있고, 4번째가 이제 온라인으로 코칭을 제가 하던, 거의 진짜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정말 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3개월짜리 프로그램 막 50명씩 등록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신청을 받을 때가 되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50명이 넘게 등록하셨네? 이분들 어떻게 해드리지?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지금인 것 같아요. 작년 그 번아웃을 겪고 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신나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는 지금이 이제 뭐 5번째인가요? 숫자를 세면? 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전과 지금 뭐가 좀 달라요?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책이 나오면서 제가 세상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생긴 거죠. 그전에는 코칭을 하면서는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라기보다도 고객 안에 있는 답을 끌어내고,
이거가 초점이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코칭을 제가 공부하고 코치로 일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특정 독자층한테 책으로 전달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강의로 이어지고 또 다른 뭐 유료 칼럼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또 유튜브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좀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밖으로 이제 나오는 인사이드 아웃 하는 생산자로 많이 살게 된 것 같고, 그렇게 좀 큰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작가라는 타이틀이 생기면서 동시에 강연자라는 타이틀도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타고난 강사도 아니고 강연자도 아니고 강의를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어쨌든 책을 계기로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온라인 3년을 거치면서 사업가라는 타이틀도 제가 잠깐 썼었어요. 그러다가 어머 이건 내게 아니구나 하면서 던져. 이건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최근 그 3년을 거치고 이제 번아웃까지 거치고 하면서 이제 진짜 큰 변화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코칭에 매료됐었고 코칭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고 싶은지가 이제는 굉장히 좀 중심이 잡힌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래도 조금 중심 잡고 이제 일할 수 있겠다. 속도도 제가 조절해 가면서 네. 그런 게 되게 요즘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제가 이 첫 책이 이제 요거 하루 한 시간 엄마의 시간인데 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아니 자기 시간을 갖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고 또 그러지 않은 엄마들 대상으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을 내면서도 보니까 화 막 그렇게 안 내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 내고 나서도 자책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고 나는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네. 자책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자기를 내주는 자기를 너무 쉽게 양보해버리는 그런 여성들이구나. 그러니까 엄마만도 아니고 그런 여성들이구나. 근데 제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두 권의 책이 이제 공교롭게 엄마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서 써진 건데 그래서 번아웃을 겪으면서 아 내가 엄마라는 건 약간 제가 거쳐가는 정거장이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상처가 있는 여성들 자기를 믿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저는 말 걸고 싶은 거고 그들에게 제가 가장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만 고르자면 답은 당신 안에 있어요. 코칭의 철학이잖아요. 제가 그것에 그렇게 매료가 됐었고 네. 한 문장만 더 붙이자면 당신에게는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장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매료가 돼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발딛고 밥벌이도 안 되는 그 시간들을 건져가면서도 발딛고 있었던 거고 그 메시지가 필요한 여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 저는 뭔가 말 걸고 싶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래요. 그게 16년을 버티게 만드신 걸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칭이라는 게 저에게는 직업이기 이전에 사실 나를 살리기 위한 도구였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를 구원하는 혹은 살리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발 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쵸? 이제 제가 이걸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는 막 사명감에, 투철함에 내가 누군가에게 막 도움이 돼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달 그 월급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아, 이 프로그램이 가치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사실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을 너무 제가 놓치고 살았던 거죠. 너무 무지한 상태로. 그래서 지금은 좀 똑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돈 받을 거 받고. 아, 그럼요. 받을 거 받고 챙길 거 챙기고. 네, 챙길 거 챙기고. 네.
사실 화코칭은 분노 조절 제가 교육을 수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코칭에서 배운 것을 화랑 엮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이론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다 코칭에 녹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도 그것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는 게 되게 놀라웠고 책은 생각보다 안 팔렸어요. 다들 와 엄마의 코칭 되게 잘 될 거야. 제목도 너무 직관적이고 뭐 정말 이건 엄마들이 필요한 주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책은 생각보다 안 팔렸고요. 그리고 근데 강의 요청은 지금도 책 보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데 그걸 그 엄마들이 이 화가 나고 이럴 때 막 책을 사서 막 공부하고 이러기보다도 그냥 막 하소연 나는 거, 야, 열받아 죽겠어. 아니면 맘카페 같은 데 가서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담당자들이 이런 주제를 찾다가 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요청은 여전히 오고 있고, 사실 여기 이제 질문 중에 네. 콘텐츠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그 다음에 주력 콘텐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청소년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꿈찾기 코칭도 있었고 학습 코칭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엄마들을 위해서 처음에 라이프 코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엮어서 이 하루 한 시간 엄마의 시간을 썼는데 그런데 제가 라이프 코칭을 하다가 보니까 엄마들이 이 대화를 되게 어려워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라이프 코칭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네. 대화법은 돈 주고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라이프 코칭 수업에 참가하던 엄마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좀 모아서 네. 코치님께 드릴 테니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어머. 저는 그때 비폭력 대화를 아예 수강을 안 한 상태였어요. 네. 그 엄마들이 보기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낸다는 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랑 어떻게 대화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대화법, 제가 그 비폭력 대화 책을 막 공부하면서 제가 그거를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MVC 센터에서 허락도 구해가지고 그 수업을 열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8기까지인가 이어졌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대화법을 잘 하려면 엄마들의 감정 조절이 먼저구나. 이걸 제가 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감정 코칭 대화법, 비폭력 대화법 이런 건 배우는데 자기 감정 코칭은 사실 어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초보 엄마 감정 코칭 이런 수업을 제가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서 또 하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근데 그 초보 엄마 감정 코칭 수업에는 아이 감정 코칭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건 줄 알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자기 감정 어떻게 보는지 감정은 왜 생겨나는 건지 이런 거 계속 알려드렸었죠. 근데 그 감정 코칭을 또 하다 보니까 그 감정들 중에서도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감정이 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이한테 왜 화가 나지? 오 마이 갓. 네. 너무 재수없죠? 어머.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진짜 코칭이 사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코치로 이미 수년째 일하면서 제 내면을 많이 정화했고 대화 스킬, 그러니까 경청하고 아이를 존재로 보고 이런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장착한 상태에서 그리고 전 난임의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너무 예쁠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애한테 화가 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육아를 편안하게 즐겁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많은 엄마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제가 많이 들어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다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래서 몇 명 코치님한테 친하게 지내던 코치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분께 우리 화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숍을 해보자. 그래서 셋이 회의를 했어요. 어머. 그래서 엄마들은 왜 화가 나고 화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화가 진짜 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고 이걸 3시간짜리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 공지해가지고 이거 참가해보고 싶은 그룹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열었었고 해보니까 감정 코칭이나 라이프 코칭 이때보다도 더 반응이 조금 좋은. 뭐라 그럴까? 더 즉각적이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첫 책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 첫 책이 출간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뭐 당장 쓸 게 없으니까 이거를 네이버에 연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진짜 뭣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목표했던 건 일주일에 한 편씩 쓰자.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가 그때 네이버에 약간 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에 연재를 했는데 정말 네이버에서 메인에 많이 띄워줬어요. 오. 그래가지고 뷰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네. 이런 걸 이제 달 수가 있었죠. 여기 네이버 네이버 부모 조회수. 아이 조회수 35만 이런 타이틀을 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에 제가 글을 올리면 그게 메인에 뜨고 막 댓글이 막 글을 읽고 너무 울었어요. 막 이런 글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그 독자하고 직접적인 어떤 걸 경험을 제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첫 책도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을 그렇게 열심히 그때 써서 꾸역꾸역 썼죠.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첫 책이 나오기 전이었고 저도 사실 글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지도 잘 모르던 때였고 근데도 어쨌든 지금 보면 진짜 거친 글들인데 그걸 보고 정말 많은 엄마들이 울었다, 너무 감동이다, 위로받았다, 정말 실질적인 팁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네이버 포스트로 2권의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강의로 그걸 이제 풀게 된 거죠. 지금은 제가 네. 여기에 학코칭, 부모교육, 셀프 코칭 사실 그거를 주력 컨텐츠 찾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제가 번아웃을 겪으면서 나의 한 단어는 무엇일까를 제 역사를 다 뒤집어 봤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단어를 찾은 게 플로리시예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정말 만개한 행복이라는 네. 단어거든요. 네. 플로리시를 내가 여태까지 추구해 왔었고 사람들에게 플로리시한 삶을 안내하고 싶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전율했어요. 제가 네. 그 단어를 찾고 나서. 그냥 긍정심리학 책들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봤었는데 그 단어가 저한테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전율시킨 건 처음이었는데 그 단어를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플로리시 코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직 알리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감이 제가 있고 저는 이제 중간 징검다리로 화코칭이 나의 메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어요. 엄마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맞아요. 이번에 엄마들 수업을 이렇게 계속 해오는 가운데 많이들 주시는 말씀이 이건 학생들도 필요해요. 맞아요. 아니면 이건 조직의 직원들도 필요해요. 우리 남편도 좀 이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다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코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뭔지를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순서로 요거 다음에 3번째 책으로 리더의 화코칭 쓰면 그냥 좋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많이 가시죠.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업적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순탄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은 좀 덜 끝난 게 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데 근데 지금 이미 저에게는 학생들 수업이 막 엄청 잡혀있어요. 11월에. 어머, 학생들이요? 네네네. 초등학생. 오? 초등학생. 어머.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이들이 자기 감정 조절에 대한 수업인 거죠. 근데 네. 그 감정 조절 수업을 화코칭이란 이름으로 이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력 컨텐츠 제가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밀지만 그쵸. 세상에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주력이 될 수가 없는데 되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는 네.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화코칭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화를 너무 못 내서 화를 너무 눌러서 그래서 지금 저는 화를 너무 누르는 사람, 화를 너무 폭발시키는 사람 둘 다를 화코칭을 전파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되게 코치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보면서 사업을 되게 잘하신다고 느꼈었거든요. 왜냐면은 상세 페이지도 되게 잘 구축을 해 놓으시고 유튜브 잘 운영하시고 또 그 바쁜데 아이 새 키우시는데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 또 업로드 하시고 네. 그래서 사업가라는 타이틀도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마케팅적 감각이 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주로 코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코치들은 저보다 더 못하는 거죠. 그거를. 코치님들은 더 못하시는 거고 저희 남편이 마케터예요. 그런데 어머, 네. 남편이 5만 가지 조언을 저에게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저는 마케팅 혐오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조언을 해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되받아쳤던 건 그건 대기업 얘기지. 마케팅은 자기 상품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네. 좋은 상품이 있으면 굳이 마케팅을 왜 해? 막 이딴 소리를 제가 막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해야겠다 생각을 막상 했을 때는 네. 사실은 그것을,
효율적으로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굉장히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리고 이렇게 SNS를 운영한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가적인 감각보다는 저에게는 그게 약간 크리에이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상관없이 혹은 어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보면 수익 모델과 연결돼서 이거 전략적으로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이 없어요, 저에게는. 정말요? 전략이 없이, SNS도 해야겠네? 내가 이렇게 이 컨텐츠를 이렇게 꾸준히 올리면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겠지? 도움이 되면 이제 제가 막연히 도움이 되면 부모교육도 좀 더 많이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내 상품에도 등록을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했던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반전이.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2년 반 온라인으로 사업화를 시도했던 그때에 제가 사업 공부도 했었어요. 네. 사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시는 멘토님한테 거액의 돈을 내면서 수업을 계속 제가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하라는 거 다 했거든요. 네. 진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상세 페이지도 어떻게 좀 만들어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이고 근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어떤 고객층하고 좀 유리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번아웃을 겪고 지금 제가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은 되게 좀 촌스럽게 해요. 상세 페이지도 이미지 같은 거 안 넣어요. 그냥 글. 제가 잘 쓰는 글로 그냥 이렇게 편지 쓰듯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SNS도 딱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은 해요. 그리고 어떤 목적? 모든 SNS를 다 해봤거든요. 네. 브런치, 뭐 팟빵, 뭐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인스타도 계정이 2개나 있고, 유튜브도 2개 있고, 블로그 다 2개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블로그를 메인 저의 본거지로 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숏폼 영상을 제작을 해요. 그 숏폼 영상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 이렇게 3개 동시에 올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커뮤니티를 만들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네. 거기서 뭔가 팔로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저에게는 없어요. 숏폼을 올리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2가지 목적이네요. 하나는 이 기관 담당자들이 강사를 찾을 때 영상을 보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전문성과 언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영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촬영도 부모교육 끝나고 나면 차에서 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차에서. 네. 왜냐면 저는 지금 SNS 그 컨텐츠 기획이나 제작에 쓸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건데, 화장도 한 김에. 그쵸. 강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따로 공간 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다 삼각대 하나 세워놓고 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어려웠던 게, 이 영상 주제를 뭘로 할 것인지 그걸 다 기획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획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안 하느니 그냥 그날 나온 질문 가지고 제가 즉석에서 해요. 너무 좋다. 네, 즉석에서.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날 질문들이 매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차에서 한 3-4개를 바로 촬영을 해요. 네. 촬영을 해서 그걸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좀 배경이 있는데, 제가 주고 싶은 얘기만 계속 했지, 실제 고민에 제가 자꾸 그걸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의 질문, 제 잠재 고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문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굉장히 평안하게, 시나리오 안 써요. 그냥 그 자리에 즉석에서 하다가 너무 꼬이면 지우고 그냥 다시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올려요. 그리고 2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그 영상 말미에 제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전자책이 있는데, 그걸 구독하라고 그래요. 그거 나눠드리니까 와서 신청하세요. 모든 영상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그 SNS를 접하는 분들이 그냥 한번 보고 소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랑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메일 마케팅을 이제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 사람 괜찮은데 뭐 무료로 준다고 해서 제 그 이메일을 구독을 하면 20여 페이지의 전자책이
자동 발송되고요. 네. 그리고 한 2주 정도의 메일이 자동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분들이 이제 제가 엄마의 화코칭 강의했던 거, 편집된 거 여러 개가 나가고 또 제가 칼럼 썼던 거 이런 네. 것도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DB만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NS 중에 이제 숏폼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네. 블로그는 네. 제가 일단 가장 오래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텍스트가 여전히 편해요. 그러니까 영상은 아무래도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블로그는 쓰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고 저한테 가장 편한 채널이고 그다음에 제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라서 블로그를 메인 본거지로 했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운영을 했지만 여기저기 제가 전전에 유랑 생활을 해가지고 SNS 유랑 생활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웃수가 다 많지가 않아요. 고만고만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블로그가 제일 크거든요. 5천 명이 지금 조금 넘어서.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용도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도 네. B2B 담당자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교육 검색하면 일단 제가 가장 1페이지에 나오도록 포스팅을 하는 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재 고객들이 그들은 검색한 용어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초보 엄마들인데 뭐 예를 들면 4세 훈육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들어왔을 때 뭐 화를 다스리는 법 이런 거 검색해 들어오시거든요. 네. 들어왔을 때 그 제 전자책을 또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도구.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기록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러니까 저의 브랜드가 이제 여기서 한눈에 가장 보일 수 있게 생생하게.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좀 늦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SNS를 하고 있어요.